안녕하세요. 성누가병원 치과 신명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하면은 요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제 임플란트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에 봐도 치과를 광고할 때 임플란트 그림이나 또는 임플란트 관련된 문구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입니다. 자,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치아가 빠졌을 때 턱뼈에 금속을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이 금속이 우리 턱뼈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원래 외부 이물질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티타늄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부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임플란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임플란트는 머리 부분, 연결 부분,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을 사실 임플란트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 머리 부분 크라운이라고 하고 중간에 연결 부분은 이제 지대주 또는 어버트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치아를 빼거나 또는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전 조치라는 게 뭐 잇몸을 다듬거나 뼈를 이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치유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치유 기간은 뼈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큽니다. 짧으면은 뭐 한 1개월에서 길면은 1년까지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2차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차 수술이라는 거는 아까 임플란트 그 연결 부분을 어, 연결하기 전에 잇몸의 모양을 만드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에서 잇몸 모양을 만들면은 인상 제거, 즉 본을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을 뜨게 되면 그 다음에 치아 머리 보철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 머리 보철물 완성이 뭐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3번 이상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과에 오시는 게 이렇게 뭐 숫자가 6개라고 해서 6번 오시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오셔야지 되겠고요. 자, 임플란트 수술 시기도 궁금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임플란트를 언제 해야 되냐? 자, 임플란트 수술 시기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발치 후에 즉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빼고 바로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어, 이가 없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겠죠.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이를 빼고 바로 해서 임시치아까지 해주면은 이가 빠지면은 매우 보기 싫은데 아주 편리하겠죠. 자, 이를 빼고서 즉시 임플란트 하는 경우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뼈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요. 또한 심한 염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나서 3주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뼈의 상태는 양호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치 후 3달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3달 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3주 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3달 정도 되면, 왜 3달이냐면 3달 정도 되면 이를 빼고 나서 뺀 자리에 뼈가 들어차게 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3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뼈가 아주 적은 경우에 뼈 이식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총 얼마나 걸릴까요? 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최소 몇 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즉시 보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즉시 보철은 임시 보철물입니다. 하지만 임시 보철물이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앞니의 경우에 이가 빠진 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임시 보철물을 해 놓으면은 훨씬 자연스럽고 생활하기 편하겠죠. 예, 즉시 보철은 뼈의 상태가 좋을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앞니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어금니에서도 즉시 보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임플란트 여러 개를 할 경우에만 추천을 하고 한 개 정도 할 때는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 3개월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3개월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뼈가 안 좋으면 점점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뼈가 안 좋으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요. 어떤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뼈가 매우 적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라 치과의 대부분 치료가 통증과 연관이 있죠. 치과의 대부분의 치료는 통증을 유발하는데, 하지만 마취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중에 통증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술 중에 통증은 거의 없고 수술 후에 통증은 있는가? 예, 수술 후에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뼈에는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뼈에다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우리 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면 그 통증은 어디서 느끼냐? 연조직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뼈 이식을 많이 한 경우, 그리고 잇몸 제기를 많이 한 경우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조직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더 통증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편리하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요. 예, 임플란트 수명은 평균 10에서 20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의 통계적인 이 수명은요,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머리 부분은 이것보다 더 적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치아가 움직이면서 머리 부분에 부조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머리 부분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예, 임플란트의 경우 50년 이상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50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는 크라운은 50년 이상 사용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임플란트 수명은 긴 편이지만 다양한 문제를 수정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전인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거의 뭐 영구적이고 평생 쓸 수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다른 보철물보다는 오래 쓰긴 하지만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 꼭 해야 돼요. 예, 뼈이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뼈이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뼈이식을 꼭 해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뼈 이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뼈 이식을 해야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성어 중에 사상누각이란 게 있죠. 예, 모래 위에 누각이란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함을 일컫는 말이죠. 턱뼈가 튼튼하지 못한데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해도 그 임플란트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턱뼈가 튼튼하지 못할 때는 이 턱뼈를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뼈이식을 하는 어떤 모식도인데요. 예, 위의 그림처럼 아주 얇은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뼈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두껍게 뼈이식을 해서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이식을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또 위쪽에도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하나도 없는데, 예, 왼쪽에 뼈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한 어떤 모식도입니다. 이 임플란트가 성공할 리가 없겠죠. 예, 1mm도 채 지지받지 않는 임플란트가 예, 성공할 수가 없겠고요. 뼈이식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뼈이식을 할 때 자가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혈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자가혈에는 뭐 성장인자도 있고 또 자기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외부 공장에서 만든 어떤 인공 물질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이 피를 정제해서 임플란트 뼈이식을 할 때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요즘에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3D 구강 스캐닝 또는 모의 수술을 통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 중에 하나로 최소 절개를 해서 더 빠르고 더 아프지 않은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 최소 절개로 통증이 좋고 회복이 빠르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정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의 각도와 임플란트의 각도가 완전 맞지가 않죠. 예, 이런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과 또 수명의 단축을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각도가 정확하게 식립된 임플란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은 컴퓨터로 한번 프로그래밍 되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또 안전할 수 있고요. 또 임플란트 하다 보면은 신경 손상이라든가 또는 상악동 천공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몸의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치아 모양을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에 CT 촬영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CT 촬영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CT 촬영기를 사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CT 촬영기를 구비하지 않은 치과들이 많았었죠. 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우선 CT를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임플란트의 위치라든가 치아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치아를 미리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날 바로 임시 치아를 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고요.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치아를 하루 만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과정 첫 번째는 구강 검진 및 진단을 하고 3D CT 촬영과 치아 모형 인상 체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상 임플란트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비게이션 장치를 완성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장점으로는 이것은 CT와 컴퓨터를 통해서 사전에 진단과 예측을 하는 점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안전하고 또 빠른 시술 그리고 통증 감소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한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한 자리에서 하고 임시치아까지 해드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시술한 어떤 사례고요.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루 만에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었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치아까지 하루 만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요.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다 하기에 힘든 상해인 때 임플란트를 몇 개 하고 그 위에 틀니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틀니는 틀니이고 불편감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 틀니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가능하면은 하지만 틀니보다는 틀니 없이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만약에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뼈가 너무 적거나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전체 틀니보다는 정말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틀니의 또 그림이고요. 임플란트를 몇 개 하고서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데 아래쪽은 최소 2개 정도 임플란트를 하고 위에는 한 4개 정도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윗턱은 최소가 3개가 필요합니다. 아래턱은 최소 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이보다 적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틀니가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나만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완전 틀니에 비해서 상당히 편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불편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전하게 임플란트 어려울 경우 추천합니다. 네, 이상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과 정소영 진료원장입니다. 성노가병원 한방과는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의 본점입니다.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는 11년 동안 여러 여성 질환들의 높은 치료율과 그리고 높은 임신 성공률을 논문으로 입증해온 연구하는 높은 치료를 가진 그런 병원입니다. 불임이나 자진 유산, 그리고 생리불순, 자궁종양, 비뇨장애 같은 질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성노가병원 한방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치과진료원장 신명석입니다. 성노가병원 치과는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질환 예방까지 하는 토탈케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나누어 진료를 하여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노가병원 내과에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나 예방적 조기를 통해서도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장기인 위, 장, 간 등의 소화기와 심장, 폐 등 심폐기관, 콩팥, 방광 등 비뇨기와 당뇨, 갑상선 같은 내분비계통, 그리고 혈액질환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7년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에서 척추, 어깨관절 치료 부분에서 성노가 정형외과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제 SCR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연구하는 병원으로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척추 관절 질환의 통증 치료 및 건강 관리까지 강남에서만 찾으셨던 좋은 병원을 이곳 은평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노가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좋은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